오늘도 마을 극장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선 후기 깊은 산골짜기에서 전해 내려오는 괴담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밤중에 울음소리가 나는 우물은 절대 들여다보지 마라. 여러분이라면 과연 그 우물을 들여다보시겠습니까? 형님, 같이 내려와. 우물 속에서 들려온 울음. 산과 산이 겹겹이 둘러싼 골짜기. 안개는 새벽마다 흘러내리고 낮에는 새소리조차 드문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그 속에 자리한 작은 마을은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땅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한쪽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습니다. 돌담은 군데군데 무너지고 틈 사이엔 초록빛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잡초는 무성했고 흙길엔 사람의 발자국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낮에도 그 속은 검은 목물을 풀어놓은 듯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들여다보면 끝이 보이지 않았고 한여름에도 서늘한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우물은 오랫동안 금기의 장소였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 우물 가까이 가지 마라. 밤마다 아이 울음이 들린단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 말이 우스웠습니다. 장난삼아 우물 주위를 빙빙 돌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돌멩이를 던져 물결이 잃은 것을 보고 깔깔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여름이면 파리떼가 우글거려 야할 곳인데 우물가에는 벌레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눈이 온 마을을 덮어도 우물 주변만은 하얀 자국이 남지 않았습니다. 마치 계절조차 그 자리를 피해가는 듯 했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마당을 비추던 밤, 사방은 적막했고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우물 속에서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춥다. 그 소리는 바람이 스치는 듯 낮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 듣는 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이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울음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어둠이 깊어질수록 울음도 자라나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등골이 서늘해져 감히 우물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맑은 낮, 아이들 몇이 우물가로 몰려왔습니다. 서로를 부추기듯 흉내를 냈습니다. 엄마, 배고파. 깔깔 웃으며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퐁! 하고 떨어지는 소리. 잔잔한 물결이 번져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재미있다며 더 큰 돌을 던졌습니다. 잠시 후 우물 속에서 낮고 힘없는 목소리가 울려 나왔습니다. 아파, 아파.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웃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눈동자는 두려움으로 커졌습니다. 누구 하나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모두 동시에 울음을 터뜨리며 달아났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마을 어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그곳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른들만이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된 게야. 그 마을에는 길수라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20살 갓 넘은 청년. 어깨는 떡 벌어졌고 장정 둘이 져야 할 짐을 혼자 나를 만큼 힘이 세었습니다. 성격 또한 호방했습니다. 귀신이나 조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허허 웃으며 대꾸하곤 했습니다. 아이 울음이라니 그저 바람소리 아니겠습니까? 귀신이 있다면 내가 직접 손을 잡아 끌어올려 보리다.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길수야, 괜한 호기심 부리지 마라. 그 우물은 오래전부터 사람을 삼켜왔다. 하지만 길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믿지도 않는 조주에 떨며 살 바에야 내가 직접 증명해 보겠습니다. 길수의 말은 금세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장터와 우물가, 밭두렁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젊은 피라지만 저 우물은 안 되지. 조상들이 겪은 일을 어찌 잊었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어두웠습니다. 마치 길수의 앞날을 이미 내다본 듯 했습니다. 그러나 길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굳은 결심을 한 듯 보였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이 또다시 우물가에 모였습니다. 돌을 던지며 놀던 아이들은 이번에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말라, 춥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소래진 돌멩이를 떨어뜨린 채 달아났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그늘을 들이운 채 길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길수야, 내 집안은 피를 피할 수 없을 게다. 그 우물은 내 조상들이 판 무덤이니라. 길수는 허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달빛이 가득한 밤, 길수는 등잔불 하나를 들고 홀로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돌길을 밟을 때마다 발밑에서 자갈이 서걱거렸습니다. 사방은 고요했고 풀벌레마저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돌담 위의 이끼가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잡초는 바람 한 점 없어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길수는 등을 곧게 세우고 등잔을 높이 들어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물 속은 끝없는 어둠이었습니다. 등잔불을 가까이 비춰도 바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백한 손 하나가 어둠 속에서 위로 뻗어 올랐습니다. 아이의 손처럼 작고 연약했지만 그 힘은 뼈를 부러뜨릴 만큼 강했습니다. 살려줘, 같이 내려와. 길수는 숨이 막혀 몸부림쳤습니다. 등잔불이 미끄러져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철썩 소리와 함께 불빛이 꺼졌습니다. 사방은 단숨에 암흑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우물 속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히히히.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던 소리가 곧 귓가에서 속삭이는 듯 들렸습니다. 히히히. 너도 이제 우리와 함께. 길수는 간신히 몸을 빼내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집에 돌아온 길수는 손목에 멍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그 우물 대체 무슨 연유입니까?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옛날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너의 증조부는 살기 위해 종의 자식을 굶겨 우물에 던졌다. 그 아이의 울음이 아직 그곳에 맴도는 게다. 길수야, 그 아이는 내 집안의 죄다. 길수는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그 원한을 끝내겠다. 내가 죄인이 아님을 증명하겠다. 창문 너머로 은빛 달빛이 마당을 덮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마치 우물까지 이어진 길 같았습니다. 길수는 다시 우물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깊은 우물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물결이 일렁이며 얼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젖은 머리칼. 그러나 그 눈빛은 길수와 똑같았습니다. 형님, 같이 내려와. 길수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길수는 외쳤습니다. 잘못은 우리 조상이지 내가 아니다. 그러나 아이는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차가운 물이 팔을 휘감아 점점 온몸으로 퍼져갔습니다. 길수의 손톱이 돌담을 긁었지만 심연은 끝내 그를 끌고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길수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은 공포에 질려 굳어 있었고 손톱 사이에는 시커먼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물을 메우고 돌로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다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고파, 춥다, 형님 같이 내려와. 이번에는 아이의 목소리뿐 아니라 길수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렇듯 억울한 죽음을 덮은 죄는 대를 이어 되갚아집니다. 조상의 잘못은 후손에게 그림자가 되어 따라붙습니다. 숨기려 해도 세상은 끝내 기억해내고 그 죄값을 반드시 물어오지요. 오늘의 괴담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여 깊은 밤, 오래된 우물가에서 울음소리를 들으신다면 여러분이라면 과연 들여다보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조상의 죄를 대신 갚으려 한다면 기꺼이 내려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죠.